뮤지컬 라이온킹 인터내셔널 투어 한국 공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쓰는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능이 잇따라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안동 일대를 그린 산수도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19만 6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내륙은 대체로 맑고 동해안 지역은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내륙과 해안가의 하늘 모습이 무척 다르겠습니다. 아침에 잠시 안개와 구름 끼는 곳이 있지만 금세 거치고 낮부터 내륙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 들어 점차 흐려지고 약하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씨의 지역차가 무척 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나쁨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무척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0도, 안동 6도로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은 15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종종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일 한 차례 약하게 비가 지나간 후에 햇살과 함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인 뮤지컬 라이온킹 한국 공연이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작인 애니메이션을 무대 작품으로 옮겼는데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찾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왕국의 어린 사자 심바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그린 라이온킹은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동물들 하나하나의 표정과 걸음걸이, 여기에 여러 음악상을 휩쓴 아름다운 사운드는 관객을 순식간에 아프리카 초원으로 이끕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복수에 서는 햄릿을 나라에서 쫓겨나는 장면은 성경 모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가볍지 않은 소재와 주제로 성인들에게도 사랑받아 왔습니다. 뮤지컬 라이온킹은 강렬하고 다양한 조명만으로도 아프리카 왕국을 그대로 무대에 가져옵니다. I think the fact that all of the backgrounds are luminous, that they're all lit with bright colors that are all related to the African textiles and the scenery and the costumes, really gives the space an energy that's kind of extraordinary. 기존 노래는 편곡하고 새 노래도 추가하면서 애니메이션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I think it's the first time you have a product that marries very different cultures. In this case, my work, Hans Zimmer, Elton John, and Tim Rice, into such a global energy, but it is also driven by the script. 가면극과 인형극을 접목한 참신한 연출에 서문시장이나 번데기가 등장하는 장면도 이번 공연의 독특한 재미 중 하나입니다. We like to do our research and to arrive to the country and to try local food and to hear local words or traditions because we like to introduce those in the show. For example, we are introducing bondigi in the show and I tried bondigi because I said I have to try it. So. 뮤지컬 라이온킹 대구 공연은 다음 달 25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철강산업단지가 있는 포항 철강산업단지에는 일본산 고철을 수입해 사용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고철에서 방사능이 잇따라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철 사용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 발견되면서 공식 거명방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모두 16차례에 이릅니다.
포항 등에 공장을 둔 현대제철이 9차례로 가장 많고 대한제강, 포스코 특수강 등의 순으로 세슘과 라듐 등 치명적인 핵종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지만 숫자가 부족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포항의 경우 수입 고철을 녹여 재활용하는 골업체가 전국 최대 규모인데도 항만의 감시기는 석 대에 불과하고 다른 항만들도 수입 물량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고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에서 이런 감시기가 3대밖에 없다라든가 관리 감독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16건 가운데 14건은 고철 사용업체의 자체 검사로 확인됐고 정부 검역망에 걸린 사례는 불과 2건입니다. 1차적으로 항만 감시기에서부터 계측이 되지 않고 사용자 현장에서 방사능 검출이 됐다는 것도 관리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입 고철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포항이 그 위협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 지금이라도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확대하고 정부의 공식 검역망을 보다 세밀하게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500여 년 전 안동 일대를 그린 산수도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산수도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자료 중 하나로 보존 처리 과정에서 발굴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1503년 이전 안동 일대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영가 향도입니다. 가로 42, 세로 21cm 크기의 명주 바탕에 수묵으로 그린 이 화폭에는 뱃사공이 노를 젓는 낙동강과 영호루 그리고 선비 2사람이 바위에서 담수와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그림 왼편의 폭포는 지금 길 안에 만유정이 있는 호담으로 보이며 멀리 뾰족한 봉우리는 문필봉이 있는 갈라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산수도는 당시 경상감사로 재직하던 화산 군주 선생이 안동의 사민으로부터 받은 그림으로 후손이 쓴 남양자첩 발문에 그 사연이 남아 있습니다. 영가향도는 조선 전기에 안동 지역의 산수를 그린 그림으로 500년 전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형상보다는 심상을 강조한 선비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산수도가 든 남양자첩과 동사별장, 연행별장 등 화산 선생과 관련된 자료는 문중에서 도난당했다가 서울의 모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되찾은 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별장과 연행별장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경수첩 등에 청테이프가 붙어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허술해 원형 보존 작업이 시급합니다. 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자료가 많지만 상당수가 훼손되고 멸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과학적 기법으로 손상의 진행을 억제하는 보존 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견의 목류 도원도 일부분을 옮겨 놓은 듯한 이 그림은 안동 병곡 종가에서 갑으로 내려온 것으로 조선 전기 몇 안 되는 산수화 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소속 정치인들의 일달은 불법과 도덕성 논란에도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곽대원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일정 때문에 윤리위원회 구성이 다소 미뤄졌다며 이번 주 내로 윤리위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위원장은 당내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 위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숫자도 이전보다 더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을 윤리위원회에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19만 6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법으로 정한 쌀값 하한선으로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직불금으로 일정액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최종 가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정은 또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대기 오염 물질이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별로 어떤 오염 물질을 줄여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해법까지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대전 문화방송의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내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기여도와 전환율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등 국외 오염물질을 제외하고 국내 발생 오염물질만 고려했을 때 세종시 미세먼지의 41%가 충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충남발 오염물질은 대전에도 34%나 영향을 줬습니다. 충남은 60% 이상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충남발 초미세먼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호남 지역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데다 서해안에 위치해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규모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 낙스는 그 물질 특성상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오염물질 총량이 아닌 굴뚝과 도로, 가정이나 농촌 등 원인별 분석이 이루어져 지역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 농경지에 뿌려지는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줄일 경우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연 평균치를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인 차량 이부제 등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경유차와 선박, 항만 등에도 상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경찰의 교통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교통단속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MBC의 조재형 기자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6월. 여론 추이 하나하나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50만 건의 현장 교통단속 건수를 2015년부터 시기별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상반기,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29% 줄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올해 상반기엔 전년 대비 무려 68%나 감소했습니다. 현장 교통단속은 무인단속과 달리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정부의 교통단속 방향이나 시책 등에 따라 단속 실적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시적이고 좀 홍보형 이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뭐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든지 그거보다는 가시적으로 경찰관들이 보여주면서 어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목적으로. 또 단속 실적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의 상관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단속을 강화할수록 당연히 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마다 단속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만큼 교통사고도 덩달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단속을 많이 아무래도 뭐 실적이 제일 실적이? 예, 여기서 이제 세우기가 제일 나으니까. 경찰의 교통단속을 두고 세수 확보나 실적 쌓기용 아니냐는 비난, 혹은 선거 영향 등 정치적 배경 등을 두고 의심을 하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는 걸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한 고장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설화부터 실화까지 지역에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발굴해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충북의 이지연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길을 떠나는 한 소녀. 명약을 찾아 나서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아버지를 위한 마음 하나뿐입니다. 충주 주덕 지역에 전해오는 효부 설화를 모티브로 따온 인형극입니다. 이 인형극을 만들기 위해 3개의 예술단체가 1년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은 효가 어쩌면 상실되어가는 시대니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뤄지는 공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마당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창작극은 실존했던 독립운동가 집안인 증평의 연씨 가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3대에 걸쳐 5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꼭 기억해야 할 역사기도 합니다. 실존 인물과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좀 제작이 되기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않게 최대한 실화와 그리고 실존 인물의 생활에 근접하게 연극을 좀 만들고자 했고, 마을 이야기는 쉽게 들어본 적 없는 만큼 그 자체로 지역에 특화된 소재가 됩니다. 부족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10편 가까운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재를 발굴해서 단체들이 어떤 공연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지역의 콘텐츠로서 또 개발이 돼서 그러나 지역을 벗어나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약점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우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 원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내 보석 수준의 품질로 내놓기 위한 지역 예술인들의 끈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상주 상무와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을 추가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K리그1 2018 36라운드에서 대구는 여러 차례 상주 골문을 위협했지만 끝내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원을 제치고 스플릿 B그룹에서 가장 높은 7위에 올랐습니다. 잔류 확정 이후 펼쳐진 상주전에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3개월 만에 무득점 경기를 기록한 대구는 오는 24일 광양 원정에서 승리와 함께 리그 7위 확정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내륙과 해안가의 하늘 모습이 무척 다르겠습니다. 아침에 잠시 안개와 구름 끼는 곳이 있지만 금세 거치고 내륙에는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 들어 점차 흐려지고 약하게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씨의 지역차가 무척 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나쁨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무척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0도, 안동 6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안동은 15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종종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동풍에 의해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0도, 영천 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7도, 김천 5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문경 15도, 김천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6도, 봉화 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5도, 봉화 14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6도, 낮 기온 1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일 한 차례 약하게 비가 지나간 후에 햇살과 함께 구름이 종종 끼겠고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